자, 이어서 일어나 이제. 일어나고 핸드폰 끄고. 자, 그 다음 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걸로 지금 연습을 계속 할 건데, 두 번째는 배각 공식을 할 겁니다. 자, 개념이 지금 필수예제 3번, 81쪽 필수예제 3번을 보시면, 자, 문제에서 사인을 줘요. 어떻게?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타의 범위를 어떻게 준 거냐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작다. 그러니까 몇 사분면의 값으로 준 거예요? 2사분면의 값으로 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1번. 1번은 뭐 구하라고 했냐면, 사인 2세타를 구하래.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거 배웠을 거예요. 안 배운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4분면의 각을 할 때, 보시면, 자, 사인, 코사인 할 때 여기 올, 산, 타, 코. 이렇게 외운 사람들 있죠? 무슨 말이야? 1사분면의 각은 올,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야. 맞지?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죠? 왜냐면 정의를 잘 봐봐. 사인 세타의 정의가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r분의 x고,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x분의 y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사분면은 xy가 다 양수죠? 그러니까 싹 다 양수가 되고요. 2사분면은 x가 음수예요. 그래서 얘는 양수지만 요 둘이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만 양수, 그 다음에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지. 그래서 요 둘이 음수, 얘가 양수. 4, 4분면은 x가 양수고 y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 얘가 음수 해서 올산타코라고 수원할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치? 자, 이거 왜 해줬냐면, 자, 우리가 사인 2세타를 하려면 2세타 공식 봐봐. 배각 공식. 사인 2세타가 얼마죠?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야. 맞지? 근데 사인만 줬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데, 둘이 제곱해서 1 되는 거 생각하면 이게 풀마 5분의 4인데, 말한 것처럼 2, 4분면에서는 코사인의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걸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배의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 하면 25분의 마이너스 24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코사인 2세타. 자, 코사인 세타를 공식이 뭐였어요? 코코마사사 이용하는 거라서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되는데, 어차피 나는 둘 다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바로 써도 돼요. 여기서 구했잖아, 코사인 사인을. 그래서 대입하면은 25분의 16 빼기 25분의 9에서 25분의 얼마?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안 쓰고 뭘로도 가능하죠? 1-2 사인 제곱 세타를 해도 되죠. 그래서 1 빼기 25분의 18을 하면 또 25분의 7이 나오니까. 그쵸?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3번. 사실 3번에서 탄젠트 2세타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 공식도 우리가 알잖아. 이거 써도 되긴 한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써도 되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 사인이랑 코사인 구했잖아.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얼마죠? 7분의 마이너스 2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배각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3-1번이랑 3-2번도 한번 풀어봐 보세요. 참고로 좀 여러분의 편의를, 이건 그냥 하면 되겠다. 편의를 안 도와줘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보면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고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 그러면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2, 1 그러면 여기가 루트 오겠지.
세타 기준으로. 맞아? 요거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해놓고 풀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소원이 조금 발목 잡히긴 하네, 확실히. 이쪽이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면 사실 넘어가면 큰 문제 없는데 당장은 좀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응. 3-2번에서 몇 써보면 될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4분의 파이니까 45도보다 크고 2분의 파이니까 90도보다 작은 거잖아. 근데 코사인이 2세타가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부터 더 파이까지니까 2, 4분면에 가겠지. 그래서 일단 결과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푸는 것도 한데 봐봐. 그 3-2번 같은 경우는요. 문제에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3분의 2라고 줬어.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여러분 사인이랑 코사인 더하거나 얘처럼 사인이랑 코사인 뺐어. 나오면 일단 뭐 하고 싶어져? 양면 제곱해야 돼. 제곱하면 힌트가 좀 나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거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하면 1이죠.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게 얼마라고? 9분의 4인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란 얘기지? 9분의 5지.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거 많이 봤지? 이게 뭐야? 이게 사인 2세타라고. 이제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9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2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랑 제곱해서 더하면 1인 거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1 빼기 9분의 5의 제곱에 루트 씌우고 곱하기 자 세타가 지금 2세타의 범위가 2, 4분면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음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얼마냐? 99, 81, 81 빼기 25 하면은 81 빼기 25 하면은 56인가요? 그쵸? 95 끄집어내고 루트 56이니까 2루트 14 이렇게 쓰면 정답일 겁니다. 됐죠? 근데 그 구도 루트 그거 나와서 3으로 되나? 아니지 81이 루트 밖으로 나와서 9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오고요. 그러니까 약간 미적분은 어떠냐면 여러분 미적분은 생각보다 활용은 적어요. 미적분이 생각보다 열받는 건 뭐냐면 짜잘짜잘한 공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신 시험이든 수능에서 뭐 간단한 문제들은 주로 보면은 요런 거 그냥 연산하는 건데 진짜 외워서 풀면 끝나거든? 외워서 풀면 끝나. 대신 이걸 외우기는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외우는 양이 좀 많아서 좀 열받는 거야, 이런 거는. 대신에 문제들은 막 억지로 여러 가지 유형을 안 만듭니다. 왠 줄 알아? 그냥 내도 어렵거든. 그냥 내도 애들이 못하니까 괜히 막 수투처럼 수원 수투 오늘 뭐 수원 시험 치는 사람들 있죠? 오늘 수원 시험 치지 않았니 얘들아? 거기처럼 막 이런저런 막 꼬아서 내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거야. 수원은 배우는 양이 좀 그 개념 자체는 단순하니까 드럽게 막 꼬아서 내는데 수투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미적분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쁘게 나옵니다. 대신에 잘 외우기만 하면 돼. 자, 두 직선의 이루는 가게 크기도 그냥 물어봐요 진짜로. 봐봐. y는 2분의 1x 빼기 1 y는 2x 빼기 1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자, 한 놈은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둘 다 0,-1을 지나죠. 0,-1을 지나는데 한 놈은 기울기가 2인 놈, 한 놈은 기울기가 2분의 1인 놈이야. 그럼 둘이 이루는 예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이 예각을 세타라고 놓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게 막꼭지각으로 들어가면 세타랑 알파랑 더하면 뭐야? 베타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베타 빼기 알파를 세타라고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기울기가 2라는 건 탄젠트 베타가 2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말이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걸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랑 같은 상황인 거고, 맞아요? 원래 절대값 씌우는 거는 베타랑 알파 쪽에 누가 더 큰지 몰라서 그게 씌우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명확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절대값 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공식이 뭐야? 이거 마이너스 연결이, 그러니까 원래 1만 탔던 탑불탄인데 부호가 바뀌었잖아 이제. 맞아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가 되겠지? 요거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대입하시면 2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3 나오겠죠. 공식 외우고 열심히 써먹는 거예요. 죽어라. 자, 그래서 요거 4-1번, 4-2번 풀어보세요. 문제에서 제가 본 것처럼 탄젠트 그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그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나왔다는 거는 그 탄젠트 세타의 연산 결과가 예쁘게 특수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30도거나 45도거나 60도 정도 나올 수 있게 예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민이 다 풀었어? 좀 천천히 하는 이유가 지금 수원 잘 안 되는 학생들 분명히 있어서 좀 페이스 맞춰줍시다.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롭게 합시다. 지훈아 풀려?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지. 조금만 머리 풀리면. 그림을 조금 그려가면서.
적시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없으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이 5번 덧셈 정리의 활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자는 거야. 그림을 이용해서.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문제마다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건데 결국에는 핵심은 뭐겠어? 내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애들을 각들을 어떻게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걔들을 더하거나 빼는 걸로 나오겠지. 맞아요? 지금도 5번을 보시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예요? 한 변의 길이가 8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8짜리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아랫변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2로 끊었죠. 2랑 6으로 끄는 점을 찍은 거예요. 거기를 2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 C, D 해서 이렇게 각을 그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놓은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를 봐봐. 가운데에 선을 쫙 그으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죠. 맞아? 그리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일 거야.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알파 더하기 베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파와 베타가 일종의 직간삼각형이니까 U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U 원하는 게 뭐냐면 탄젠트 세타야. 그럼 이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덧셈 정리에 따라 1마 탄탄 분의 탄 뿔탄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참고로 탄젠트 알파는 얼마죠?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8분의 2에서 4분의 1이고요. 탄젠트 베타는 밑변분의 높이에서 8분의 6에서 4분의 3입니다. 이거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 빼기 16분의 3 그리고 4분의 4 그래서 정리를 하면 13분의 16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그러니까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보고 그게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5-1번이랑 2번도 풀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고 잘 풀리면 그냥 넘어갈 거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서 5-1번은 세타에 관련된 사인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하면 되지? 둔각, 큰 각, 둔각은 아니지만 큰 각을 베타라고 놓고 작은 각을 알파라고 놓으면 큰 각을 알파, 작은 각을 베타라고 놓으면은 세타를 알파 빼기 베타라고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식으로 2번도 저기가 세타면 좀 앞쪽 각을 베타, 뒤쪽 각을 알파라고 놓으면 두 내각의 합이 다른 한 내각의 외곽의 크기랑 같은 거 이용해서 덧셈 정리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 됐어? 이거 어렵지 않지, 그치? 뭐 이거야 뭐. 죽어라 그냥 동시에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쪽 파트는요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진짜예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고 극한 쪽은 나오거든. 극한 쪽. 그래서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할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극한을 이용을 해서 정리해서 푸는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처럼 그냥 단순 연산 문제는 그냥 이 정도 다루기만 하지 내신은 나올 수 있어도 시험에는 좀 애매합니다. 정시에 나오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합성만 하면 끝나네. 아이고 합성 설명해야지. 근데 이거 학교에서 절대로 들어가요, 상대로 들어가요? 미적분? 미적분은 그래도 100점이 또 나오고 상대로 들어갈 거예요. 절대로 안 할 텐데? 절대로 하는 거는 절대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로 들어갈 겁니다. 기하는 절대로 들어갔어가지고. 응? 기하는 절대로 들어갔어가지고. 기하는 그러니까 원래 다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 둘을 다 했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상대였고 되게 열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택을 하게 해버렸잖아 수능에서. 그전에는 미적분을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이과 수학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미적분이랑 기하를 같이 해야 되는 구조였어. 시험에 두 개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선택도 아니었어. 둘 다 그냥 고정이었던 거야. 다만 그래도 그렇게 넣으면 내신에 너무 힘드니까 3학년 2학기로 빼주는 경우는 있긴 했었어요. 3학년 2학기로. 그럼 2학기면 이제 수시 쓰는 입장에는 좀 편한 거지. 근데 차라리 선택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이제 수능에서 선택을 하게 돼버리니까 기하에 힘을 실는 학교가 아예 없어. 대부분 다 미적분에 힘을 쏟고 기하를 그냥 절대평가식으로 넘겨버리고 ABC로 바꿔버리고 상대평가긴 하지만 ABC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줄었죠. 근데 이제 좀 이제 답답한 놈은 어떤 애들이냐, 정시를 미적분 안 하고 기하를 선택하려는 이과생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야. 빡세게 가르쳐 준 데가 없잖아. 학교도 안 해주고 학교 근처 학원도 어차피 이게 ABC로 들어가니까 빡세게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수능을 못 치잖아. 그 상태로는 학교 교과서 문제나 풀 수 있는 거지 수능을 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니까. 그래서 걔들이 조금 붕 뜬 상황이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다들 미적분 고르잖아. 기하 안 고르고. 알았어?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좀 복잡해지는 문제들을 요 파트에서는 뭐 거의 없으니까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를 더 배울 건데,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제 추가로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 칠판 보세요. 삼각함수의 합성이거든요. 합성. 아, 근데 이것도 별건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다루고, 그냥 삼각함수 관련해서 다루는 툴인데, 사실 얘도 저번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고개 들고, 이건 봐야 돼. 고개 들고. 이게 예전에는 방정식 풀 때 많이 썼단 말이야. 삼각 방정식 풀 때. 근데 애초에 삼각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안 해, 여기서 미적분에서. 그래서 얘가 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봐봐요. 이 공식 먼저 볼게.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고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똑같은 식으로 쓰는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예전에 같으면 이런 거야. 예전에 뭐 예를 들어 3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세타를 하면 아직 3, 4를 하지 말고 여기 좀 특수한 애로 우리가 해주는 게 편해서 뭐 예를 들어 11이야. 11이면 루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돼요. 해보시면. 그래서 이게 사인 x면 x를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놓는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런 걸 풀었을 때 썼었지만 요즘은 거의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요런 효과는 없고 그냥 정리하는 수준에서 풀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느냐, 변형 자체를 할 수 있느냐와 이걸로 뭘 물어보냐면 최대 최소를 물어봐요. 그러면 원래는 예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 맞아 아니야? 이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부터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가 되겠지. 뭐 그 정도로 최대 최소 묻는 정도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이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증명도 해야 되고 이 알파랑 베타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설명을 해야 돼.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넘기시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a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b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 거냐면 좌표 평면이 있고 a, b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a, b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요 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r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게 r분의 x좌표. r분의 x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r분의 x니까 코사인 요 각도를 세타라고 치면 알파라고 놓으면 코사인 알파인 거예요. 얘는 뭐가 되죠? r분의 y니까 사인 알파죠. 그러면 코사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아까 저 덧셈 정리처를 전개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원래대로 돌리면 사인의 뭐? 사인의 세타 더하기 알파로 변형을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알파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 이 알파는 좌표 평면에서 요 a, b라는 점을 찍어. 그때 요 각도를 알파라고 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근데 같은 식으로 그럼 밑에 건 어떻게 증명된 거야? 밑에 거는 반대로 밑에 거는 똑같이 점을 찍는데 조금 다르게 찍어요. 어떻게 찍냐면 얘는 어떻게 찍었지? a, b로 찍었지. 여기는 a, b를 활용을 해서 알파를 구한다고. 왜? 애초에 a, b를 찍어서 각을 얘기했으니까. 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배운 사람. 이거는 b, a를 찍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봐봐. 자, b, a를 찍어도 이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근데 그러면 요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a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b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게 뭐예요, 이번에는? r분의 y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사인 요각을 베타라고 놓으면 이게 사인 베타인 거야. 요건 뭐가 되죠? x좌표 썼으니까 r분의 x니까 코사인 베타. 그러면 코코사사지. 그러면 우리가 코코사사면은 뭐가 돼? 코사인하고 빼기로 연결해야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고? 코사인 세타 빼기 베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돼. a, b 찍어서 한 거랑 b, a 찍어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덧셈 공식 요놈이랑 그 다음에 요놈 이용하게 변형을 한 거라고. 됐어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 밑에 건 지울게. 요거는 지우고 증명은 지우고 결과물만 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필수예제 6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나면 증명하고 써먹으면 된다고요. 자, 6번 y는 6번에 1번 y는 3 sin x 빼기 3 코사인 x 더하기 2야. 자, 여기서 자 x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한 바퀴만 쓰기로 했어. 자, 질문. 자, 여기서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내가 못 구하지. 맞아, 아니야? 내가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내가 사인 x 빼기 코사인 x 그래프를 못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로 못 그려. 근데 이거 변형을 해보자. 합성을 해서.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인 거죠. 맞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 3루트 2에 사인 x 더하기 알파로 바뀌고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게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자 3, 마이너스 3 찍으면 요거 몇 도라고 봐야 돼? 마이너스 45도라고 봐도 마이너스 45도라고 봐도 되고 플러스 4분의 7파이고 맞죠? 315도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걸 내가 라디안 단위로 쓰고 있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정훈아 그치? 라디안 단위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4분의 파인데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좀 나아.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더하기 4분의 7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쓰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야. 같은 의미니까 어차피. 맞죠? 자 이렇게 쓰게 되고 그게 y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최대 최소는 얼마야? 어차피 사인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사인 그래프가 우리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사인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치? 물리로 치면 이제 뭐 진동 배울 때 배우는 그거잖아. 그치? 사인파라고 해서. 그래서 범위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그러면 3루트 2 곱하면 플러스 3루트 2부터 마이너스 3루트 2인데 거기 더하기 2를 했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3루트 2 더하기 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2번도 합성해보자. 2번 바로 2번도 바로 2번 보시면 y는 2루트 3 사인 x 빼기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더하기 6 코사인 세타. 여러분 합성을 할 때 전제가 있어요. 이거 잘 봐봐. 요 공식 한번 봐봐. 뭐가 같아야 돼? 각도가 같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각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어떻게 쓰란 얘기야? 전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저걸 써서 덧셈 공식 써서. 자 요거 어떻게 전개되지 얘들아? 요거 전개해봐. 사인 알파 빼기 베타인 거야. 그럼 사코 코사 마이너스 붙여서 하겠지? 그래서 이게 사인 x에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x에 사인 3분의 파이로 바뀝니다.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2루트 3에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몇 도야? 60도.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사인 x 빼기 사인 60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의 코사인 x 되고요. 더하기 6 코사인 x예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루트 3 사인 x 남고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3 코사인 x니까 얘랑 더하면 3 코사인 x만 남겠죠. 여기서 6개 있었는데 3개 뺐잖아.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낸 문제라고요. 자 이제 정리하고 나면 요거 남았죠. 이제 이건 어떻게 한다고? 합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스몰 a, 얘가 스몰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합성하면 어떻게 돼? 요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3 더하기 9 해서 2루트 3이죠. 2루트 3에 그 다음 사인 x 더하기 알파인데 이거 알파 어떻게 되는 거죠? 좌표표면 그리고 루트 3,3 찍으면 요 각도 몇 도예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우리 모르죠? 지금 이거 각도 알파 내가 정확하게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모르면 어떻게 쓴다고? 여기 옆에다가 따로 써줘. 사인 알파가 얼마다? 루트 2루트 3분의 얼마? 2루트 3분의 3이고 코사인 알파가 2루트 3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얼마인지 딱 예쁘게 알파가 안 나왔잖아. 근데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고? 사인값, 코사인값이 얼마인 알파라고 표현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써줘야 돼요. 물론 객관식이면 안 쓰겠지. 어차피 객관식이면 최대 최소 구하는 거면 끝났잖아. 최대값 얼마야? 뭐 2루트 3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2루트 3이겠지. 왜? 사인의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래서 최대값은 2루트 3 최소값은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인 마이너스 2루트 3이 됩니다. 왜? 사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든요.
됐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면 삼각함수 협표까지 하면 연습 문제 남아요. 자, 그래서 6-1번이랑 2번 풀어봐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연습 문제를 1시간 동안 풀기 좀 그래서 극한 설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이게 극한 설명할 게 몇 개 없어서 뭐 극한이랑 미분까지 설명을 해버립시다. 그게 낫겠다 오늘은. 자, 일단은 요거 합성하는 거 연습하는 거 두 문제 풀어보시고 쉬세요.